자,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한번 복습 좀 합시다. 여기 보면 엑셀에 이쪽에 여기가 좀 삐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이 골절이 조금씩 있어서 이게 다시 약간 이제 두꺼워져요. 칼로스가 생기면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과사용 정보는 그래서 스트레스 프랙처. 스트레스 프랙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컨티뉴 프랙처와 인서피션트 프랙처. 그래서 피로골절, 스트레스 골절, 피로골절, 부종 골절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원래는 스트레스 프랙처라는 것 안에 컨티뉴 프랙처, 인서피션트 프랙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념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 두 개가 구분해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컨티뉴 프랙처는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가 계속적으로 통통통통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줘서 골절이 되는 거예요. 젊은 군인들이 오랫동안 접근하면 베타타자곤의 프랙처가 됩니다. 아래. 정상적인 아주 튼튼한 사람이죠. 튼튼한 사람이 계속 장기가 아니고 행동을 하니까 계속 반복적인 보호하로 인해서 약이 된 컨티뉴 프랙처. 인서피션트 프랙처는 이거는 뼈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뼈자체가 인서피션트하다는 거예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불충분. 인서피션트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정상적인 뼈라면 골절이 안 생길 텐데 비정상적이어서 골절이 생긴 거예요. 뼈가 비정상적이어서. 근데 어쨌든 스트레스 프랙처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컨티뉴 프랙처와 인서피션트 프랙처로 나뉘진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비아, 피블라, 메타타자곤에 많이 생기고 엑스레이, MRI, 본스캔 이런 검사 장비로 진단을 해주십니다. 일반 엑스레이로 아까처럼 하얗게 좀 진하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MRI 찍어보면 그쪽에 좀 변화가 나타납니다. 본스캔은 우리가 이제 골절이 있을 때는 혈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방사선 동위원소 그 성분이 그 혈류량 증가되는 부분은 더 많이 보이게 돼서 엑스레이 전신 본스캔을 찍게 되면 그 부분이 좀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핫스팟이라고 하거든요. 핫스팟이 생기면서 이제 골절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수술하지 않고 그냥 레스트, 스플리트 아주 드물게 필요한다. 근데 과사용 정보는 뼈에 관해서는 스트레스 프랙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근육에 관해서입니다. 근육에 관해서는 크로닉 컴파트먼트 신드롬. 이거는 처음 운동할 때는 아프지 않다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은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운동한 지 얼마 지나면. 그래서 또 운동을 거치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싸우고 있는 근막 내에 압력이 높아져서 그 압력 때문에 혈관이나 신경이 압박을 받고 그때 통증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근막 절개술 패셔포미를 해줘야지만이 해결을 되지. 그렇지 않으면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운동 손상이 많이 생기는데 패셔포미를 해주면 통증은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스트레스 프랙처는 뼈에 생기는 오버유즈 신드롬, 과사용, 뭔가 많이 사용할 때 생기는 것 중에 뼈에 생기는 것은 스트레스 프랙처가 있고요. 근육에 생기는 것은 크로닉 컴파트먼트 신드롬이고, 그 다음 텐던에 생기는 것이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우죠. 텐던 인지, 텐드로택시, 이건 그 자체의 베이스입니다. 컴플리케이션 파일가 있다. 텐던에 눈이 안 보이는 조그만 파일, 텐던 한 파이버 하나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는 거, 그걸 텐드로패시라고 그러거든요. 텐던 인지, 텐드로패시. 우리 아킬레스 텐던은 그냥 막 열심히 가니까 톡 합니다. 톡 하고 보면 이 텐던이 끊어져요. 누가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리가 났다. 그게 이제 텐드로패시. 아킬레스 텐던, 파텔라 텐던, 바이셉 텐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꺾어야 봐야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올라오면 바이셉스 롱헤드와 쇼헤드가 있는데 롱헤드가 이렇게 많이 펴야 되거든요. 텐던이 떨어져서 떨어지면 거기에 머슬이 모여서 동글동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꺾어야 됩니다. 그 다음 파라텐디나이티스. 이거는 뭐냐면 텐던이 아니고 텐던을 싸우고 있는 마개의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가장 대표적인 게 벽골레벤디지예요. 벽골레벤디지는 우리가 이제 저때 이야기했죠. 예전에는 젊은 한반도 생기는 젊은 한명한테 생긴다고 손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벽골에 가려고 이쪽에 있는 이 텐던이 있어요. 이 텐던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고 아주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핑켈스타인 테스트라고 하죠. 핑켈스타인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를 사람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염증, 이거는 텐던을 싸우는 마개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던의 염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텐디노시스는 텐디노 패시하고 좀 다르게 텐던의 퇴행성 변화. 이 염증과 퇴행성 변화 다르죠. 자, 여기서 제일 흔한 게 테니스 엘보, 퇴행성 변화. 근데 이제 퇴행성 변화가 테니스 엘보가 오래 가면은 그 주변 텐던 주변의 머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조인트 시스템까지도 퇴행성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같이 치료했는데 주로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오픈해서 디제네티브 체인지를 다시 이렇게 체인지된 그 조직을 제거해주고, 아니면 또 우리 물리치료실에서 ESWT로 디제네티브 된 것을 리제너레이션 다시 재생시켜주고 텐던을, 그 다음에 또 아소스코프로 조인트 내에, 엘보 조인트 내에 있는 디제네티브 체인지를 갖다가 좀 도와줘요. 해서 테니스 엘보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잡으신 게 이제 오픈해서 수술하거나 아니면 또 엘보가 소스코, 그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DSWT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텐디노시스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내용은 보온에서는 스트레스 프랙처, 머슬에서는 코로닉 컴파트먼트 신드롬, 텐디노스는 이렇게 텐디노 패치, 파라텐디노이티스, 텐디노시스 그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어디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이고요. 자, 왼쪽 무릎이 요 왼쪽입니다. 무조건 엑스레이는 이렇게 보면 내가 이거 실다고 볼게요. 이렇게. 요즘은 옛날에는 엑스레이를 필름으로 그리잖아요. 거꾸로 걸면 거꾸로 헷갈리니까 항상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팍스로 되니까 딱 AP라 좌우가 항상 일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실수를. 그래서 얼마 전에 이대목 공교회에서 뭐 미국가에 그 좌우 바뀌게 되는 줄 모르니까 뭐 막혀는 안 됩니다. 스크립 찍었는데 막혀나가면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체스트나 다른 건 다 막혀나가고 대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덱스트로 카드나 덱스트로 그러니까 자기가 좌우가 바뀌는 거죠. 심장이 좌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안 되겠죠.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체스트를 찍어놓고 좌우는 모르지만 엑스레이 보면은 심장이 왼쪽이 왼쪽이니까 이게 왼쪽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저렇게 얘는 심장이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럼 진짜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인 줄 알고 하면 수술 잘못하겠죠. 이게 왼쪽인데 오른쪽이라 생각하고 오른쪽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엉뚱하게 수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엑스레이든 뭐든 여러분들도 항상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방사선과열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이야기를 하면 확인시키려야 됩니다. 수술실도 마찬가지예요. 수술실도 모병원에서 그 레프렉톰 키드니 하나를 떼냈는데 정상 키드니를 떼내버렸어요. 어쩌겠어요. 튜머 있는데 튜머.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모 대학원에서 이런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라이트 헬퍼를 인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완전 제한이에요.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너무나 해서 안 되는 실수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자 여기 이제 왼쪽 무릎입니다. 보면 앞에서 보면 자 왼쪽 무릎이 이렇게 많이 보이죠. 이거는 벨브스 스트레스 테스트라 그래서 다리를 일단 모은 상태에서 무릎을 모으고 이걸 딱 청청청청 그래갖고 발을 쫙 벌립니다. 그러면 이쪽이 쫙 벌어지겠죠? 쫙 벌어지면 우리가 여기 오른쪽 무릎이거든요. 오른쪽 무릎인데 여기 인대가 있죠. 인대와 힘줄의 차이는 뭐냐면 계속 이야기하면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힘줄은 뭐냐? 근육과 뼈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운동성을 보유합니다. 힘줄은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런데 인대는 뭐냐? 안정성을 보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무릎에 있어서 우리가 무릎이 이렇게 확 젖혀지려면 안 젖힌단 말이에요. 왜? 이 인대가 뼈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안 젖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죠? 벌렁벌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벌렁벌렁하게요. 자세히 보면 여기 골절이 있습니다. 골절이 있는데 왜 골절이 있냐면 여기 ACL하고 물고 떨어지는 거죠. ACL 물고 떨어지는 거죠. ACL. 전방 십자인데 엔티리어 크루시에이터 리가먼트 이쪽에 구강 십자인데 두 개가 이제 앞뒤로 십자처럼 걸려 있다고 해서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포스테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그래서 전방 십자인데 후방 십자인데. 그래서 무릎에는 인대가 4개가 있습니다. 메디al 콜라테럴 리가먼트 안쪽에 내측 측부인데, 레터럴 콜라테럴 리가먼트 왼측 측부인데, 전방 십자인데 후방 십자인데. 그래서 줄여서 말이 크니까 메디al 콜라테럴 리가먼트, 그 다음에 레터럴 콜라테럴 리가먼트, 엔티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포스테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자, 그래서 여기는 M 줄여서 MCL, MCL, ACL, PCL 이런 리가먼트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 리가먼트, 이 4개 리가먼트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게 이제 메디얼 콜라테럴 리가먼트하고 엔테리어 콜라테럴 리가먼트요. MCL하고 ACL이 제일 많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잘 다치게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무릎은 왼쪽 무릎이 이렇게 확 벌어진 것은 바로 MCL이 터졌다는 것을 바로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메디al 콜라테럴 리가먼트 스프레이, MCL은 벨루스 포스에 대항해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벨루스 포스가 뭐냐면 우리가 몸에 축이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무릎입니다. 그죠? 여기 무릎. 자, 요 축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뭡니까? 힘이 이렇게 줘야죠. 그죠? 무릎에는 이렇게 왜 바깥쪽에서 힘을 줘야 돼야지 이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죠. 이렇게 쾅 치면. 그럼 안쪽 무릎 안쪽에 있는 게 찢어지게 돼요. 그게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젖히는 것을 벨구스라고 해요. 벨구스. 외발. 바깥쪽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요렇게 되는 거,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바루스, 예반. 발음이 비슷합니다. 클릭할 때 잘못 클릭해서 발구스를 찍어야 되는데 벨루스 찍고 이렇게 그 차트에서 클릭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발구스냐 바루스냐 보는데 간단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자, 우리가 간단한 등으로 봅니다. 어떻게 다쳤죠?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럼 뭐예요? 바루스 포스죠. 그러면 엑스레이 찍을 때 어디가 다쳤어요? 여기가 다쳤겠죠? 그럼 똑같이 바루스 포스를 찍으면 돼요. 바루스 포스를. 그럼 바루스는 어떻게 해요? 주로 1비거든요. 이렇게. 1비잖아요. 이렇게. 보여요? 1비잖아요. 1비 뭡니까? 바루스죠? 이렇게 안으로 굽어지니까. 바루스. 그러면 바깥쪽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아파요? 바깥쪽이 아파요. 그러면 바루스 스트레스를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찢어진 걸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찢어진 상태의 그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 교육을 찍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MCL은, 발구스 스트레스 뷰를 찍고, 발구스 포스에 대항하여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도, 지난 시간에 1도, 2도, 3도가 나왔고, 방사선 5도 1도 차이, 각도로 서로 비교를 해보는데, 각도 비교는 뭐 별거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피부의 콘다일의 수평한, 이렇게, 직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티비아에 직선을 떠서 요거가 요거의 각도로 재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는 여기에 피부 콘다일로 애들을 두 개 양쪽 메디al 라테랄 다 얘기하는 거. 그다음 티비아의 오퍼핸드에 라테랄 메디al 콘다일에 이 선을 연결하는 거. 그럼 이 각이죠, 이 각. 자, 이 각의 차이가 5도냐, 5도 이내냐, 뭐 5도 바뀌냐 이걸 그냥 보는 거예요. 각도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도 이내면 이거는 의미 없다. 5도 10도면은, 인도 손상이다. 이때 부분 파열이겠구나. 그 다음 10도 이상이다. 이거 완전 파열됐을 것이다. 근데 그 의심입니다. 그것만 확신할 수 없죠. 그렇지만, 대체를 이렇게 1도, 2도, 3도 손상을 이렇게, 보면. 아니면 또 벌어질 정도로 가지고, 5 내지 10mm 벌어지면, 이거는 인도 손상이다. 10mm 이상 벌어지면, 3도 손상이다.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외우기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10, 5, 10, 50. 그죠? 이거이 제일 좋습니다.
그거 갖고 배울 의미는 없어요. 그저 이 정도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로스 포스랑 팡 뚫어지면 무릎 안쪽이 쫙 찢어지죠. 그러고 메달리스도 찢어지고 에스티레 프로시 들려고 찢어지는데 세 개가 다 찢어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면 은행피트리아드 불행 상주주의 은행피트리아드는 그래서 축구 선수 그다음 미식 축구뿐만 아니고 그냥 축구할 때 태클 보면은 이게 잘 찢어지죠. 그래서 밖에서 다 이거 잠시 찢어져서 수술한다 그런 사람이 다 보면 무릎 부상. 자, 그래서 이제 치료는 NCA 페어되느냐, 파셀 페어냐, 스테이냐, 1도 손상은 일대로 고정과 목박, 그리고 안아프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2, 3도 손상은 한 6주가 스프린팅, 쇠물로 보대. 왜냐하면 발구스 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쇠물로 보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우라에 맞고 머슬 스트레스닝 엑서사이즈 시켜주고, 호르몬 PTC를 잘하고, 하여튼 간에 일단 물리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면역을 강화시키므로써 늘어졌거나 찢어진 그 인대가 원래 제자리를 잘 돌아가도록. 그 다음 3주가 지나도 계속 있다. 이러면 메니스커스가 같이 다치지 않았나? 그럼 뭐다? MRI 찍어야 돼. 다치고 3주 지나도 계속 아프다 이러면 일단 MRI를 찍어봅시다. 그리고 6주가 지나도 덜렁거린다 이러면 수술해요. 그렇죠? 6주가 지나도 덜렁거린다는 말은 6주 정도 지나면 다음으로서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다시 6주 지나서 젖혀봐도 흔들흔들한다. 이건 아무것도 때문에 그러면 땡겨서 수술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6주 지나서 인스테빌리티 덜렁거린다. 불안정성이 있으면 호흡기를 보낸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다치고 나서 3주쯤 지나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안 괜찮다. 그러면 다시 또 병원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을 물어보잖아요. 이거 무릎 다쳤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치료받아 보시고 3주 지나도 계속 아프시면 전립의사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또 저희가 또 우리 병원 원장님들이 또 알아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메니스커스. 자, 우리가 이 메니스커스 때리는 거 많이 봤죠. 볼빅 페어라고 그러고 라디알 페어라고 하고 이것도 라디알 페어인데 이것도 라디알 페어고 라디알 페어인데 요거는 디젠트 페어고 요거는 버킷핸드 페어라고 그러죠. 양봉 손잡이 버킷 디스터는 버킷 핸들 양봉 손잡이처럼 생긴 이 정도 되면 이게 끼었다 빠졌다. 이게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또 제대로 들어갔다가 빠졌다. 이게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무릎이 딱 굳어져서 안 뿌리서 안 됩니다. 막 털면은 또 들어갑니다. 하고 가면 내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면 옛날에 부산에서 있을 때 아침마다 수영을 했는데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도 같이 나하고 어떤 수영팀이 수영을 열심히 하는데 이 아가씨가 갑자기 물속에서 오로록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하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 메니스커스 아닌가 싶어서 다리 잡아 당기면서 딱 움직이면 끄덕 하더라고. 그래가 이제 다시 바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우리 병원 오셔서 이렇게 할 개념이 없어서 됐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처럼 우리 병원 오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대단해서 아무 순간 됐습니다 하십시오. 자, 메니스커스는 아주 중요한 데가 있죠. 체중을 조절합니다. 위에 뼈, 밑에 뼈 사이 체중이라고 매력을 조절합니다. 쿠션 역할을 있고요. 안전력을 보여줍니다. 안전력이라는 게, 자, 요 6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나는 학교에 이거냐고, 이거 왜 했어요, 그냥. 아무 설명도 알죠? 교수들이. 자기가 몰라서 그런 몰라도. 하여튼,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죠. 이게 다 시간이 설명해 주면서 진정하게 일단은 공부를 다 못하니까, 자,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무릎뼈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옆에서 보면, 이게 앞쪽이고요, 이게 뒤쪽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메니스커스는 어디 있느냐 하면, 앞에서 보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 옆에서 보면, 앞쪽에도 요렇게 있고요, 뒤쪽에도 요렇게 있습니다. 자,
자, 메니스커스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릎이 관절이 뭐 뼈하고 뼈 사이에만 뭐가 있다 생각하지만, 메니스커스 바로 요거 보고, 아까 그 사진에서 보였다시피 위에 뼈 밑에 뼈 사이에 이렇게 도너스가 나는 반달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초승달처럼 생기거나, 아니 도너스는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반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거, 아주 몸에 반분리가 있는 거. 요 두 개가, 한쪽, 바깥쪽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면, 밑에 면, 그 다음 앞쪽 면. 그래서 세 면이기 때문에, 작은 화면도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체중 된다. 당연히, 위에서, 이 뼈와 이 뼈가, 이 뼈는, 위에 뼈는 동그라고 밑에 뼈는 변하기 때문에, 이 체중 된다이 골고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이 뼈의 모양이 맞춰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이 이쪽으로도 전달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도 당연히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게 동그라고 편편한데, 한 부분만 전달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여기 닿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돼요? 관절연골이 망가져요. 그래서 메니스커스는 관절연골을 보호해줍니다. 그 다음에 외력 분산. 자, 우리가 충격이 쿠션이 오면 이게 말랑말랑하단 말이에요. 관절연골은, 이거는 똑같은 연골이라도 이거는 바이러스 카트리지거든요. 섬유연골입니다. 바이러스 카트리지. 그 다음에, 이 뼈에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물렁뼈, 이 물렁뼈, 이거 관절연골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하이얼라인 카트리지입니다. 하이얼라인 카트리지는 딱딱합니다. 바이러스 카트리지는 말랑말랑합니다. 바이러스 카트리지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충격에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하이얼라인 카트리지는 충격을 찢어지거나 바로 파손됩니다. 그래서 또 관절연골을 한번 관절연골 물렁뼈 한번 파손되면은 하이얼라인 카트리지로 생기지 않고 바이러스 카트리지로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재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이얼라인 카트리지를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재생하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충기세포다. 충기세포도 성공률이 100% 아니다. 93%다. 뭐 이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이라인 카트리지는 망가지면 안 되는데 바이러스 카트리지도 마찬가지로 한번 망가지고 재생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거는 말랑말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매일 꿀까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절의 안정성. 자, 무릎이 위에는 동그라고 밑에 편편하고 옆모습도 위에서 동그라고 밑에 편편하고 어떻게 되죠? 앞으로 끄떡끄떡 움직이겠죠. 하지만 메니스커스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끄떡끄떡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딱 안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정성을 제공해요. 그래서 메니스커스가 만약에 나빠졌다? 이러면 안정성이 떨어지죠. 길 갈 때 계단을 올라내리는데 계단을 무릎이 90도 구부렸을 때 메니스커스 기능이 최고로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래가 계단을 딱 올 때 딱 뛰면 무릎이 앞으로 흔들리는 느낌. 그래서 불안해서 양가를 잡아야 돼요. 불안해서 왠지 계단 올라낼 때 불안하다. 기빙웨이 뭐냐? 그러니까 무릎이 쭉 빠지는 느낌이 난다. 내가 저를 길을 못 뚫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을. 그 다음에 윤활작용을 하는 게 우리가 물렁뼈는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관절 쪽에서 산소나 영양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절이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이게 관절이 잘 안 돕니다. 여기 사이에 끼어 있어서 여기에 적절하게 여기 사실 조금 움직이거든요. 메자 메니스커스는 가동성이 별로 없지만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가동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적절하게 안에 있는 관절을 갖다가 골고루 분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윤활작용이 좋아지고 연골을 또 보호해주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주 정말 중요한 메니스커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무릎에서 정말 중요한 이 메니스커스가 빠졌다. 이러면은 분명히 무릎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 내시경 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이 메니스커스의 일들이 경우가 많다. 자, 그럴 때 메니스커스는 떡성 파일과 만성 파일인데 이거는 다쳐서 축구하다가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애들 농구하다가 태클 좋아서 이렇게 해서 다치는 거죠. 주로 10대나 30대 사이에 운동을 해요. 예상상 갑작스럽게 합니다. 이때 되게 피가 나오죠. 저때 우리 무릎에 물 찼을 때 절대 쿠션체 DTX 하는 것 중에 ACL 테러, 메니스커스 테러가 있습니다. 피가 나죠. 만성 파일. 이거는 물이 차죠. 물이 차거나, 그 다음에 아프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40대 이후에 메니스커스가 탄력성이 떨어져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오해가 없을 때는 그걸 잘 안 주는데, 연골 주사를. 요즘은 환자분이 조금 나이가 좀, 40 이후에 대해서 무릎이 좀 안 좋다 하면은, 내가 굳이 맞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연골 좀 맞을래요? 물어보고, 맞습니다 하면은, 예 하면은, 아니면 또 본인이 맞겠다면, 거절하고 줍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이 연골 주사는 탄성을 좀 증가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저는 연골 주사를 좀 많이 꺼냈는데, 요즘 좀 환자한테 좀 많이 가는데, 또 보험도 되고 하기 때문에, 돈적 부담도 없고, 그래서, 대학으로 하는데, 요즘도 또 리제네릭 하는 게 나와서, 그건 좀 비싸긴 하지만, 또 아주 효과가 좋다니까, 뭐 그런 것도 나도 이제 상황이 되면 좀 많이 좀 권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한 40대 이후에나 30대 이후라도 좀 무릎이 좀 안 좋고 불편하다. 그러면 하에 주사 정도는 안전하다면 맞아주는 것도 괜찮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안 아픈 데는 완전 편없고 아픈 데는 좀 찝찝하다는 때는 조금씩 맞아주고 이 여성들에서는 40세 이후에 호르몬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 호르몬 변화로 인한 다이어트 소실이 엄청나게 그래서 만성파열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급성파열은 남성이 없고 그래서 한번 맞아주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 페인이나 에피즈 그 다음 다이렉트 텐션에서 다이렉트 텐션에서 찢어진 곳에 이렇게 막 누르면 아픈 거죠. 아픈 거고 스파킹 테스트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조금 앉을 때 조금 앉으면 아픕니다. 마킹 아까 이야기했던 피데스 페어 때 끼어서 발이 구부리도 장기가 제일 장기 구부리도 페이도 하는 거 힘이 아까 불안정성 때문에 계단 오를 때 아니면 그 자갈길 같은데 이렇게 좀 둥글통한 걸 걸을 때 발 무릎이 좀 이렇게 좀 왠지 좀 불안하죠. 매뉴얼 테스트, 애플 테스트는 검사하는 방법인데 그건 꼭 지금 모르셔야 되죠. 그런 검사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되면 확진하려면 MRI를 찍어봐야 되고 결국은 임상적으로 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견 아까도 사진이죠. 여러 가지 링크대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서 확인하고 수술은 할 경우가 있고 안 할 경우가 있는데 급성 파일이거나 급성 파일인데 불안정 파일, 조금 찢어야 되잖아. 아주 작은 파일을 그냥 듭니다. 한 4대 수술 정도 혹시 회복될까 통증이 없을까 둬서 없어졌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또 계속 생기거나 어떤 증상이 또 반복하거나 또 아프다거나 또 불편하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수술을 하자. 그럼 수술은 두 가지 방법이다. 떼내는 방법과 집어주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삼각형으로 보이죠? 두꺼운 부분에는 3분의 1의 혈관이 지나갑니다. 얇은 3분의 1의 혈관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는 화이트 존이라고 하고요. 혈관이 지나는 걸 레드 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터메디에이트 존이라고 합니다. 인터메디에이트 존은 반은 혈관이 지나고 반은 혈관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 혈관이 지나가면 피부는 아물지만 혈관이 안 지나가면 피부 주바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3분의 1은 얇은 3분의 1은 떼냅니다. 그래서 메니섹토미, 액토미 하면 자른다. 절제 수술인데 메니스커스를 절제한다. 남자형으로 절제 수술이고 메니스커스를 떼요. 여러분 두꺼운 쪽 3분의 1, 두꺼운 쪽 3분의 1은 씹어준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반혈관, 반혈관하고 반혈관이 있다 했죠. 그래서 보고 의사가 서저리 보고 이거 찝어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두께나 이 사람 무릎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찝어준다고 해서 다 낫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반달연골을 찝어줘도 환자들은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반달연골을 찝어줘도 아무리 잘 찝어줘도 아무 확률은 찢어진 게 붙을 확률이 63%. 그러니까 한 3분의 2만 붙는 거예요. 잘 붙어요. 수술 잘했을 때 확률이 63%. 그럼 물론 붙다 찝어진 실로 붙어야 됩니다. 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그래도 둬야지만 이 물렁뼈를 보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렁뼈가 더 빨리 상해집니다. 그래서 반달연골을 집어주거나 반달연골이 절제 수술했다 이러면 일단 환자한테는 당신은 관절연골 확률이 높으니까 앞으로 무릎 사용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연골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아프게 끌어다니세요라고 하지 마. 관절을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내일 원망하겠죠. 왜 했냐고 수술을. 어차피 관절을 못 건데. 근데 적당한 이야기가 적당한 톤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한다들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복수를 해서 너희들 공부를 배우나 중요하다 보니까 앞에 중요한 것들 복수하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치실제 여성은 오른쪽 무릎에 몇 년간 치실제 통증과 안을 대표로 뻣뻣함을 한번 보십니다. 오른쪽 무릎에 외상이건 변기가 낫지 않죠. 지난 몇 년간 통증을 생각이 반복된 현상을 보시면 통증이 감소된 시기가 지나면 더욱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했다. 활동을 하면 통증이 증가하고 휴식 시에는 감소한다. 자, 사진부에 알겠죠? 그죠? 뭐예요? 관절염. 그죠? 볼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볼 관절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OAM, 오스테오아르스라이티스, 오스테오아르스라이티스. 자, 그냥 자꾸, 이 의학 용어를 자꾸 그냥 익숙하게,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뭐, 그냥, 이제 우리말이다 생각하고, 우리말도 알아야 되지만, 영어도 알아야 되고, 처음에 뭐, 영어가 별로 영향이 없을 때는, 에스페란토어다 해서 국제 만국 공통어로 만든다 했는데, 결국은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나라, 많이 쓰는, 사람이 사용 많이 할수록 그 영어가, 좀 영어가 국제 공통어가 되고 있잖아요. 오스테오, 아르스라이티스. 자, 오스테오이라는 뼈입니다, 뼈. 볼. 아르스 하면은 관절. 아이티스, 염증. 아이티스는 염증. 그럼 오스테오아르스라이티스, 볼 관절염. 됐죠? 디제너티브 조인트 디지. 자, 디제너티브 제너레이션 하면은 생산성, D하면 거꾸로 가면 퇴행성 관절 질환. 그러면 옛날에는 뭐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얘기해요. 퇴행성 관절염. 우리 보통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과연 퇴행이냐? 이래서 퇴행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OA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무슨 말이냐면 퇴행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유도 없고 그냥 이렇게 파괴가 되니까 이건 퇴행이라고 보기 힘들다. 옛날에는 나중에 생긴다 이렇게 해서 퇴행성 관절염. 나중에 생기니까 디제너티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아까도 누가 연식이 오래돼서 생기는 거예요. 연식이 오래돼서 생기는데, 연식이 오래돼서 생기는 거는 퇴행이라고 써요, 퇴행. 근데, 연식이 오래돼서 안아도 이게 생기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그 퇴행이 아니다, 이게. 답이 뭐야?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조인트에, 인플라메이션 질환이다, 이게. 자, 그래서 OA예요. 오스테오아르스라이티스, OA. 오스테오아르스라이티스. DJD.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이죠. 말하는 거,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퇴행성 관절염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반성, 아까도 바루스, 벨루스. 아까 뺐죠? 벨루스 스트레스, 바루스 스트레스. 발루스는 이렇게, 요거는 바꾸기 무릎, 바깥쪽으로 보세요, 바깥쪽으로. 우리가 X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스라이스 되는 데 있죠? 그 다음, 바루스는 호흡이 말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반슬, 슬이라는 말은 제육하는 말이 물을 쓰죠. 발음이 내반이거든요. 그래서 내반슬, 내반슬, 발음, 제육, 발음. 이 라틴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낭미라고 해요. 낭미, 이 보글레, 발전됐다고 해서, 보글레, 낭미.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유식한 말이고,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학적 용어이다, 유식한 말이고, 라틴을, 미국에서는 라틴 말을 쓰면 유식한 말이에요. 라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씀은, 위에 있는 사람들 좀 유식한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라틴이죠. 제인주 말을. 그래서, 외반스 X, 아니면 O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다 생기죠. O형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X형 다리를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X형 다리를 생기는 경우는 내경으로 볼 때는
라테랄 메니스커스가 찢어지면서 그게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X자리로 바뀌죠. 얼마 전에 또 이만한 수술을 통과를 했었는데 X자리로 나오거든요. 뭐 치료는 여러분들 다 알죠. 운동, 뭐 체중 조절 가볍게. 비만인 환자가 관절염이 온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관절염 환자가 비만일 때는 빨리 진행한다는 논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관절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메카니컬 엑서사이즈 문제죠. 이 체중이 아무리 뚝뚝해도 체중 분산이 골고루 된다면 관절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절이 와서 다리가 펴졌거나 할 때는 체중이 어니근하게 일정하게 줄이지 않으니까 살이 찔수록 관절이 더 빨리 진행할 거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 엔세이드를 줍니다. 엔세이드를. 그 다음 연골 주사. 하이알 주사죠.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이기 때문에 하이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에서 하이알 줄여서. 그 다음 스테로이드 주기도 하고 프롤로세라피. 프롤로세라피는 뭐냐면요. 정식 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관절염의 통증이 오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래서 땡땡이 마주쳐서 아프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관절염의 통증, 무릎 관절염에서 통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가 물렁뼈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서로 바로 충격이 바로 정해지죠? 그래서 뼈 속에 있는 압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럴 때 압력이 탁 되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안 아프죠? 관절염 환자 안 그러면 안 아프죠? 그런데 그럴 때 아프죠. 왜? 압력이, 그러니까, 아까도 외림분산, 그 다음 체중 전달. 근데 체중 전달이 제대로 안 되죠. 왜? 뼈 땡기기 바로 붙이니까. 그러면 물렁뼈도 없고, 그러니까 땡기를 붙이니까 뼈 안쪽에 있는 볼 압력이 높아져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뼈가 이렇게 바깥으로 골격이 생기잖아요. 뼈 가시가 이렇게 불퉁불퉁하게 바깥으로. 한쪽은 닳고요. 뼈 체중이 가는 부분은 닳지만 체중 안 가는 부분은 뼈가 더 차합니다. 그래서 그걸 골격이라고 하거든요. 오스테오파이트라고 해요. 오니스퍼, 오스테오파이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골격이 찌르는 거죠. 골막을 찌르는 거죠. 골막은 요거밖에 안 늘어나는데 아주 딱딱한데 이 사람이 미니까 아프겠죠. 골막이 띵띵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관절이 통증을 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인대가 약해져요. 다이어트 꼬어져 휘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약해져요. 이쪽도 늘어나고 이쪽은 쪼그라들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주변 인대가 약해져서 주변 인대가 땡기거나 쪼그라들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관절에 염증 물질 때문에 염증 반응을 종기 올 수 있고. 그래서 프롤로소라피는 뭐냐면 이것 중에 이 주변의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주사를 주면 이 인대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두꺼워져서 리제너레이션 되어서 인대가 강화되어서 통증이 없어진다 하는 이론으로 프롤로소라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찾는다고 관절은 다 통증을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준비세포 이식 수술. 여기 이제 물렁뼈가 없으니까 물렁뼈를 갖다가 다시 이식을 해서 준비세포 통해서 이식을 해서 한다. 우리가 뭐 알다시피 많이 하죠. 젊은 계열에서도 좀 많이 하는 병원 중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가연골 이식 수술, 요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연골을 일부 떼내서 다른 데서 배양을 받아서 다시 이식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잘 안 쓰는 물렁뼈를 해서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요 많이 다른 물렁뼈, 많이 다른 쪽에다가 바로 박아서 찍어 넣는 거예요. 여기서 꽁 구멍을 뚫어서 그만큼 원통형으로 만들어요. 여기 원통형으로 몇 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드릴로 속이 위에 있는 드릴로 딱 뚫으면 탁 나오겠죠. 그럼 원통형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몇 개를 조그맣게 몇 개를 동그랗게 몇 개. 그 다음 여기다가 약간 그걸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죠. 위에 멀쩡한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면 여기 이제 잘 안 쓰는 데다가 구멍을 내서 이만큼 물렁뼈를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채취하는데 그냥 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데로 확 떨어버리면 보르륵 떨어버리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여기는 물렁뼈 여기는 뼈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개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다 여기 달았잖아요. 여기 달아서 요거가 똑같은 거로 구멍을 냅니다. 이렇게 구멍을 내서 또 연어 올려서 콩콩콩콩 집어넣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꽃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골프 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물론들은, 여기서 띄워주는. 그 다음, 아소스코피로 수술한다. 마이크로 프랙처라는데, 이거 뭐냐면, 이렇게 구멍을 열다가, 조그맣게 구멍을 내놓으면, 안에서, 연골이 잘 나온다. 근데 연골이 안타깝게도 하이라인 카트리지는 안 잘 나오고, 바이러스 카트리지가 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카트리지는 어떤 논문에 가면 한 1년만 지나면 또 다 닳아서 어떻게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일단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버티면 되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안에서 연골이 잘 나오게 합니다. HTO는 우리가 무릎이 이렇게, O자 생기죠? 되게 관절력이 생기면, 그러면 무릎이 O자 생기니까 이쪽으로 힘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무릎 관절이 이렇게 되면, 그죠? 이쪽으로 힘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뼈를 이렇게 쳐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힘이 똑같이 내려오죠. 그래서 일자형의 다리를 만들어줘서 양쪽 무릎에 메디al 콤다리가 메디al 콤파트먼트와 라테랄 콤파트먼트 왼쪽과 왼쪽이 힘이 똑같이 내려갈 수 있도록 오자형을 다리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밑에 티비아를 쳐서 티비아를 이렇게 치는 거죠. 어떻게 치느냐면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 티비아가 이제 이렇게 휘어졌다고 봅시다. 자, 피부라고요? 이 발목입니다. 자, 이렇게 휘어졌죠, 그죠? 이렇게 휘어졌으면 어떻게 쳤냐면 탁 쳐요. 탁 쳐서 이놈을 확 칠게요. 그러면 이게 두 개 붙이는 여기 A이고 여기 B가 같이 같은 지점이었잖아요. 거기 벌어지면 어떻게 돼서 A는 여기고 B가 여기 있죠?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 B에 있죠? 여기 B에 있는 거는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트를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줍니다.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힘이 안쪽으로만 내려오니까 자꾸 완전히 대신해지는데 이걸 딱 걸려서 이렇게 하면 힘이 똑같이 분산되어서 완전히 오늘 진행을 막아줘요. 관절염을 완치시키는 건 아니고 관절 진행을 막아줘요. 그래서 하이 티비아 오스토토미, 하이 티비아 중에서 높은 쪽에 이게 티비아잖아요. 티비아 중에서 미들도 로우도 아니고 하이에서 티비아에 오스토토미를 친다. 오스테오토미. 오스테오하면 아까 때려졌죠. 볼. 토믹하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골수. 자를 절자. 그 다음 뼈, 볼. 그래서 절골수. 하이티가 오스토토미 절골수예요. 그래서 HTO 이렇게 줄여서 HTO라고 합니다. 그래서 HTO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하고 아스로플라스틱입니다. 토탈하거나 헤미 아스로플라스틱입니다. 사진들은 뭐 아시니까 안 봐도 되겠죠. 엑스레이 다 보셨죠, 그죠? 보여드릴까요? 필요 없죠?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네. 자, 한번 봅시다. 이 MRI 소리입니다. 무릎 MRI 소리가 정상의 MRI 소리입니다. 요 위에 뼈가 있죠. 그 다음 밑에 뼈가 있죠. 가끔 까맣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게 있죠. 그게 메니스커스입니다. 메니스커스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위에 눌러줍니다. 이 관절 내시경 부분입니다. 관절 내시경에 우리 병원에서 했던 관절 내시경을 사진을 좀 캡처해서 제가 모아갖고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진들이에요. 여러분도 말로 설명을 볼 수 있는 건데 환자가 어디서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경점에 갔더니만 안경점이 고구복 사진, 고구복 안경.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공면이 되는 것이 좋다 하면서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으냐 하니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끝까지 공면이 아니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창이 이렇게 휘어져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사진 그대로 보니까 다 명확하게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환자한테 설명할 때 사진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 내 진료실에 사진을 다 넣어놓고 이제는 단 요거만 가지고 설명해요.
그래서 나는 다 알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못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아니까 벌써 들어가졌다 간단히 이야기 간단히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한잔때 한 개씩 꼭꼭 진짜 집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위에 T가 폰다리다. 여기 밑에 T가 폰다리고요. 요게 메니스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저 밑에 저 사이 메니스커스에 끼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 요것도 내가 마찬가지 T모고 T라고요. 아니면 메니스커스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어쨌든 위에 뼈, 밑에 뼈, 메니스커스가 사이에 있다는 건 보이십니다. 자, 이거는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쭉 올라와 인대가 되면 편하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인대가 지금 여기가 마디가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인대가 많이 상하고 하면 이 마디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인대의 파이버, 성주성들이 드러나고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 자, 이거는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메니스커스, 물을 물 모습이죠. 위에 폰다에는 이렇게 동그랗고 밑에 폰다에는 이렇게 오목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죠. 플랫하고 컨케이브하고 플랫. 그래서 메니스커스가 앞에도 이렇게 있고 뒤에도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전방 십자인대가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시커멓게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요 앞에 파텔라 보는데요. 여기 P고 여기 밑에 T입니다. 자, 요거는 자, 보시면 자, 여기 메니스커스가 여기 멀쩡한데요. 여기는 가만 보시면 까맣게 하얀색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하얀색 보여요. 화면 정도에서 그런데 명확하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까만 삼각형이 아니고 이 삼각형이 가다가 여기 딱 찢어진 흰선이 보입니다. 이 메니스커스가 찢어진 거거든요. 내장 메니스커스예요.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더 유명한 것보다 메니스커스 아까 정상적으로 찢어진 게 안 찢어진 게 삼각형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대요. 지금 어떻습니까? 뒤쪽에 있는 메니스커스가 삼각형 모양을 안 이루고 있고 이 사이 흰선이 보이죠? 이거는 아리비를 찢어서 분리된다는 거거든요. MRIC가 이렇게 아주 재밌게 보여요. 왜 이렇게 전형이 안 나올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럴 때는 한다는 설명이 참 쉽죠. 자, 이게 메니스커스가 찢어져서 이 침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쭉 벌려져 있는 거죠. 이거와 이거가 소프티제트 찢어집니다. 자, 찢어진 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쉐이브는 자르기 같습니다. 이거 잘라. 메니색tom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찢어진 거 이 안쪽에 찢어져 있죠. 잘라내고 나는 데도 안에 또 찢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찢죠. 실 보이죠? 이렇게 여기도 찢어지는데 자, 이거는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라고 그래서 바깥쪽 반달력물이 보너스를 찍게 되는데 오른쪽 찍는 거예요. 요만큼 없애야 되는데 이만큼 남아있어요. 반달력물이 원래 요 반달만 있어야 되는데 요 사이에 붕괴해야 되는데 여기 덮여져 있어서 찢어집니다. 자, 그래서 원판의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걸로 이 가위죠? 이걸로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도나스 모양을 만들어줬죠. 도나스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줬죠. 밑에 길이 안 보이죠? 아까 안 보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찢는 거예요. 이게 더더더더한 걸 다 다듬어줍니다. 그러고 다시 또 재생적으로 도와주고. 자, 그래서 도나스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반대로 찢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 다듬습니다. 자, 요것을 이렇게 다듬어주고. 또 이렇게 또 찢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또 집어주면 예뻐요. 집어주면 라디한테 이렇게 또 집어주면 집어죠. 그다음에 또 찢어집니다. 또 이렇게 또 집어줬죠. 봉합수술이죠. 자, 이게 또 찢어졌죠. 들리죠. 이렇게 어떡하니 탐치자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자꾸 다들릴 수는 없어요. 마음을 다들려면 메니스커스가 없어지면 관절염이 빨리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봉합수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만큼은 늦지만 요만큼 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달면골 절제 수술을 합니다. 나머지 다 비슷합니다. 다 찢어진 거 지나가는 겁니다. 이 찢어서 들어오죠. 그리고
다음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인공관절 들어간 모습입니다. 포탈이 한 모습이죠. 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요 하얗게 보이는 게 금속 증분이 이제 이렇게 아주 쉽게 보입니다. 이 칼슘보다 더 힘이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다 돼 있는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분급들이 있을 있죠?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인공관절 반치한 수술입니다. 메디알 쪽에만 안 좋기 때문에 아까 것보다 희가 하얗게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메디알 쪽만 햄이 쏙들어왔습니다. 이런 나이를 젊고 다른 게 다 정상이고 아주 속으로 좋은데 여기가 살짝 닿았을 때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하기가 너무나 젊고 아깝고 하기 때문에 이 수술합니다. 이것도 오래 쓰면 오래 쓸 수 있지만 안 맞아도 전체 인공관절 수술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기술, 우리 의학 기술이 아직 발달을 못해서, 요 임플란트 디자인이 발달을 못해서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연가가 인공관절 전치 않수도 훨씬 좋아서 수술하고 나면 또 바로 부ing했는데 또 빠르네요. 나중에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도 보면 얼마 안 되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트가 로스토미, 뼈를 쳐서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또 보시면, 자, 요 뼈가 원래 붙어있을 것을 벌려서, 하이트 되는 것은 아예, 봉그라프트, 뼈이식을 해요. 그래서 딱 벌리는 거예요. 딱 벌리니까, 원래 이쪽으로 힘을 주심이 가는 것이 이렇게 벌림으로써 양쪽에 골고루 같이 가서, 그 안쪽에 있는 물론뼈가 손상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자. 결국은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 수술하는 점입니다. 이 모습은, 그러면, 시청각 교육은 여기까지로 하고요.